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풍칠스님 건강 강조학 23강을 시작하겠는데요. 미인은 7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인류사에서 스님이, 늙은 스님이 미인이 어떤 것이 미인인가? 우선 이제 요 순결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게 무슨 첫날 밤 처녀에게만 순결을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도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순결을 지켜두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정신적으로 순결을 유지토록 부단히 자신의 수행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의미가 꼭 도 닦는 스님들이나 전문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양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교육을 다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다듬는다 이 수행을 그 딱딱한 거 한문이 아닌 가다듬어예요. 나무를 심어놓고도 가다듬지 않아요. 한 달에 한두 번 머리 가다듬지 않아요. 매일 머리 빗고 하잖아요. 그게 다 수행이에요. 생활 수행이에요. 자기를 가다듬는 방법 중에는 뭐니 해도 그 염불하고 참선하고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등 선행생활로 자신의 정신세계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의 감로서를 충전시키는 것인데, 이게 가다듬는데 뭐가 염불이 그렇게 중요하고 참선, 독경, 이런 것이 중요하냐. 고강력 세제야. 염불 속에는 인간의 인류의 모든 무명업장을 일시에 세탁을 해버릴 수 있는 초강력 세제예요. 고강력 정도가 아니라 초강력 세제. 어떤 죄업도, 어떤 죄악도, 무명업장도 염불과 참선과 경전을 읽고 외우고 수지 독성을 하고 사경을 하고 참선을 절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인류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되거든. 이제 의학적으로도 얼굴이 심경에 속해요. 반야심경할 때다 그게 얼굴에 거울경이에요. 마음심, 글경. 요 인체적으로 이제 심경은 염통에서 갈려 나오는 경락으로 혈액순환과 뇌신경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정신 상태와는 더더구나 밀집한 관계가 있어요. 성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염불이고 주력이고 참선이고 사경이고 절하는 방법이고 다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면은 심경에 피해를 입게 되어서 얼굴에 번민의 기색이 띄고 불안 초조하게 되고
그러한 그 반응에 직접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미인의 7대 조건. 그럼 미인만 7대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장부에 미인의 대칭이 되는 것이 장부, 대장부의 7대 조건을 함께 갖추는 거예요. 첫째는 구조미, 뭐다 쓸 수가 없어요. 구조미. 제일 먼저 구조미를 보는데, 저 건물을 보면은 바깥 모양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뿐만 아니죠. 모든 짐승이 사람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사제 육신의 전체적인 구조가 잘 생기고 아름다워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형생미. 이런 전문 용어는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언젠가 이제 책이 나오면은 오래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절판이 되어가지고요. 형생미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형색, 그 집 모양으로서 얼굴을 중심한 사지 육신의 그런 그 모양으로 생긴 모양, 전체적인 이제 스타일의 균형이 척 잡히고 아름다워야 돼요. 훌륭해야 돼요. 또 하나는 현생미, 피부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아름다워야 돼요. 검으면 검은 대로 윤기가 나야 됩니다. 검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윤기가 나면은 검은색으로서 으뜸가는 색이에요. 빨강은 빨강대로, 흰 것은 흰 것대로 다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색미로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은 덜 떨어진 소리야. 용량이 이 두뇌의 소프트 웨어가 쪼그라든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피부는 보드랍고 깨끗하고 뽀얗고 점이나 흉터나 보기 흉한 것이 없어야 하고, 생긴 모양과 빛깔, 얼굴 모양 표정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항상 얼굴이 명랑하고 깨끗해야 되지. 습관적으로 찡그리는 사람 쳐놓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없어요. 쭈그러진 밤송이처럼 못 써요. 세 번째는 이제 매력미. 남녀간에 다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매력미를 보는데 얼굴과 신체적인 매력과 성질, 음성, 말씨, 웃는 표정, 행동 거지의 매력이 교양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전체적인 인상으로 나타난 매력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에는 이게 이제 봉공미가 있는데, 밭들봉, 봉공미. 말은 한문이지만은 이게 봉공미. 이게 뭔 말이냐?
아무리 예뻐도 남자를 피곤케 하는 여자는 아내감으로선 실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건강에 넘쳐서 뽐을 내봤자 아내를 여자를 피곤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적으로 성격적으로 행동적으로 그건 남편으로서 실격이야. 피곤한 사람은 그건 부부로서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를 위할 줄 아는 재치, 즉 서비스가 80점이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70점도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80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걸 기준하느냐? 서비스는 누구나 없이 기분을 팔팔하게 살리기 때문이에요. 77하면 그거 됩니까? 99 그 안 되거든요. 말 자체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연애했던 시절로만 항상 유지하면은 불행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자기 인격과 자기 인생을 가다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운명미가 있어요. 다섯 번째 운명미를 보는데 그 여자나 남자의 가계 혈통, 가정교육, 사회교육, 인화관계, 친화력, 친밀성 이러한 그러한 그 운명의 발자취가 훌륭하고 좋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거 지금 현대사회에서 다 갖추기 어렵죠. 그러나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은 질이 달라. 어떻게 농사꾼이 씨를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막 뿌려요? 어떻게 장사하고 사바는 분이 그 장사와 물품과 물질과 돈과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걸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까? 똑같은 법칙 원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그 가계 혈통 이거 중요합니다. 네, DNA가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 사회교육, 인화관계, 친화력, 친근성, 친밀성 그런 운명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발자취가 훌륭하고 좋고 아름다워야 하고 여섯 번째 이제 심성미, 마음심자, 성품심자 요 심성미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어질고 고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요 심성미 마음만 고와도 참 훌륭한 부부죠. 마지막으로 이제 묘촉미를 보는데 이 묘촉미 또는 감촉미 이걸 뭐 다 개념 문제 벌써 아시겠지만은 소위 섹스 스타일을 말하래. 뭐 그 모든 걸 종합해서 마지막 사랑의 행위를 맛과 멋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으로 미남의 조건이 까다롭네? 그렇죠? 이건 뭐 완전히 남자들의 욕심이지.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무슨 복을 그리도 많이 졌다고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쌓고 나왔다고 그런 미인을 요구합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자기의 향상과 성숙을 위해서 부단한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해서 인격을 고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요걸 정의를 한번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미인의 7대 조건 도표, 대장부의 7대 조건, 관능미, 표현미, 형생미, 현생미, 지성미, 교양미, 인격미, 심성미. 요 관능미와 표현미가 이렇게 합쳐져서 구조미라고 보는 거예요. 형생미와 현생미와 두 가지를 합쳐서 구조미로 보는 거예요. 이 구조미가 이러한 것이 갖추어질 때 외적미가 되고요. 요 현생미, 지성미, 교양미, 지성과 교양이 좀 다르죠. 요 두 가지가 합쳐지고 교양미, 인격미, 심성미가 합쳐져서 아무리 이걸 갖춰도 요 묘촉미, 감촉미, 그 맛 알아들으시겠죠? 결론은 범부 중생들은 요 그 맛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양과 인격과 심성과 지성과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본능적으로 그 맛밖에 몰라. 그래서 가진 자, 재벌, 권력자들이 그 이혼하는 것은 요 묘촉미 마지막 그 맛이 떨어지면 이제 그건 딴 여자, 딴 남자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쳐야 돼요. 이걸 목적으로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지성과 교양과 인격과 심성을 갖추면은 웬만하면은 다 참고 견디고 조절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갖춰질 때는 내적미, 외적미와 내적미가 이렇게 어우러질 때에 아름다움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공부가나 해야 이런 거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미있는 비유들이 많이 있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남자에게는 5가지 풍부한 풍류를 갖춰야 됩니다. 남자는 춘풍행, 봄처럼 부드럽고 따스하게 봄철이 들고, 철이 들여드는 거예요. 인간은 철 들면은 그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철 안 든 것들이거든. 아무리 재벌이라도 뭐 별 볼 일 없어요. 세계적으로 인류사적으로 그건 소인배들밖에 안 되는 거야. 하열행, 여름처럼 추나 추동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열, 여름철에는 여름처럼 열정어리고 정열적으로 봄철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세 번째는 이제 가을주, 추정행, 가을처럼 정의롭고 풍부하게 열매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성공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행복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가을철이 되는 거예요. 가을철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름, 이제 겨울에 춘하, 추동, 동위행, 겨울처럼 엄정하고 엄숙하고 위험스럽게 겨울철에 들어야 됩니다.
요 사철에 맞춰서 사는 게 인간의 기본 덕목이요. 별소리 다 해봤자 이거 넘지 못하는 거요. 그러나 마지막 5번째는 공덕행이 있다. 성공하려면은 사시사철에 들어서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해봤자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남자는 춘풍행을 갖추고 하열, 춘, 봄에 봄철에 들고 여름철에 들고 가을철에 들고 겨울철에 들고 사시사철에 공덕을 쌓고 사는 것이 인간의 남자의 품덕이야. 이런 남자 구하기 어렵지. 그러나 한번 알아는 봐야지. 그 여자에게는 이제 여유 5덕이 있다. 여자는 5가지를 덕을 갖춰야 된다. 남자는 오풍이고 남자는 오풍이고 여자는 오덕이야. 그 낱말 하나하나가 아주 법도에 맞게끔 우리 선조님들이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했을 뿐이지. 여자는 5가지 덕을 갖추도록 부단히 가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가다듬어야 돼. 하나는 착한 맘씨, 고운 말씨, 얌전한 솜씨, 아름다운 맵씨, 깨끗하고 단아한 모습, 단아한 글씨. 여자가 한글 하나 지 이름자 하나 제대로 못 쓰면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가정교육이 문제가 있어. 영어만 잘 쓰면 뭐래요? 한글로 잘 써야지. 한국에 태어날 때는 한국에 태어나는 조건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이게 인연법이 아니면 그 조건을 모른다고요. 이 아무개 보세요. 지가 무슨 하버드에 거기다 나와도 한글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자가 인격이 정상화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현대인 10가지 덕이 있다. 현대인으로서 21세기에서는 인류들로 하여금 종교 차버려, 종교 떠나. 요 10가지만 하면은 10가지를 했는데 뭘 믿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간다? 그런 지저분한 천국 없어. 부모님께 효도할 것, 부부간에 화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을 중히 여기서 서로 감싸줘. 부부간만이 가슴과 가슴을 안고 평생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번째, 형제간에 우애하고 4번째, 친족간에 상종하고 5번째, 이웃간에 존중하고 6번째, 스승께 존경하고 7번째, 국가에 충성하고 8번째, 종교간에 이해하고 9번째, 인류간에 평화롭게 10번째, 자연은 소중하게 가꾸어라. 그러면서 종교를 가지면은 좋지요. 근데 이거 깡그리 망가뜨리고 행동 거지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뭘 믿는다고? 택도 없어. 그래가지고 천국 극락을 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야. 사람은 사람다운 노릇을 해야 천국도 가고 극락도 가는 겁니다. 이런 말 지금 대다수
표현하기 어려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간의 화합, 사랑, 존중, 존경, 이해, 용서, 포용, 서로 감싸주어라. 이 암흑에 저런 철딱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시럽의 자식이에요. 저걸 온 유엔까지 뭘 가지고 간다네. 유엔 인권위에서 그런 사람 편드는 데가 아니야. 나라를 이렇게 깡그리 망가뜨리고 이렇게 오물을 끼얹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설사 잘못했다고 하자. 지가 100% 옳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하면 됩니까? 똥을 밟으면 똑같이 똥냄새 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똥냄새, 풍냄새 똑같은 거예요. 그 2030들이 말이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야. 전부 다 이 암흑의 그딴 졸개들입니까, 그래? 젊은 세대들이요. 저게 사람 새끼입니까? 유튜브에 별별 시시껄렁한 것을 올리면서 나라 망신 개망신 다 시키고 말이야. 국민의 심성을 다 강을가리 찢어버리고 이가 두가 두 놈들이 말이야. 이거 도대체 말이야. 자, 이 부모님께 효도할 놈입니까? 부부간에 이거 화합하겠어요? 사랑을 하겠어요? 존중하고 존경하겠어요? 형제간에 우애하겠어요? 친족간에 상종을 하겠어요? 이웃간에 존중하겠어요? 스승께 존경하겠어요? 국가에 충성?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까? 네? 종교간에 이해가 하는 겁니까? 인류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겁니까? 그 방법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놈들이란 말이야. 이딴 것들이 말이야. 하버드 대학 이런 말 듣지 못했어.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 2030 그 또래들 각성해서 분발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이렇게 해야 이게 국민의 발전이 있는데 어째 그렇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이거 다 하기가 어려운데 부모 섬기는 법, 부모를 봉양하되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하는 일을 먼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부모님이 소외감, 업신여김, 배신감, 폐품이 된 기분이 들지 않게 따돌림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자여 부모의 마음 뜻을 순종하여 거슬리지 않게 하고 나쁜 걸 시키면 안 해야 되지만은 어느 부모가 나쁜 걸 시키겠어요. 설사 저보다는 좀 배움이 짧고 뭘 좀 현대 지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 뜻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업을 맡아 잘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잘 받들고 아니 제사 안 지내도 관계없어. 그런데 왜 태어난 생일은 그렇게 뻑적지게 나는데 제사는 우상이라고 이딴 소리를 해요. 네? 제사 그냥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제사의 본질은 제사를 잘 지내고 나서 다시 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죽는 법 없거든. 그 유교식 제사 너무 번거로워. 절집 제사도 너무 번거로워. 그러나 그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 자기 종교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계승해 살고자 하는 것이 제사거든요. 제사가 우상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우상도 없어. 제사는 인간의 도리야. 방법은 여러 관계가 없다니까. 꼭 대추, 감배 이런 거 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뜻은 좋지. 왜 도라지를 놉니까? 도라지는 뿌리 식물인데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고사리는 왜 제상에 놓습니까? 고사리는 한 줄기가 올라와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금치는 왜 올립니까? 세 가지. 기본 음식 세 가지. 시금치는 겨울을 빌어서 봄까지 푸른 빛과 잎사귀가 무성해서 자손 창성을 하기 위한 거예요. 꼭 이걸 안 올려도 관계없어요. 밥상머리에서 오늘 우리 아버님, 어머님 누구누구 제사인데 극락세계 가십시오. 천국에 가십시오. 한마디 하고 먹어도 그만이지. 그 이상 제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어서 자녀를 생육하는 법, 자식을 사랑으로 길러내고 죄악의 행위, 죄악의 마음으로 멀리하게 하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소질에 따라 기술을 가르쳐 익히게 하고 때가 되면 기술을 가르쳐 배필을 맞게 하고 재산을 전정해 주는 겁니다. 적어도 휴갑 되면은 있는 재산 다 분배해 놓으시 좋아요. 얼마가 더 든지 간에 늦어도 70대면은 재산 다 정리해야 돼요. 죽은 뒤에 참 온갖 불량한 행위들이 일어나게 하지 말아요. 부모 책임이 있어요. 아내에게 봉사하는 법, 서로 유해주고 사랑하며 존중하기를 예법으로서 한다. 인격이 없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야. 예의를 지켜 인격을 존중해주고 의식주를 공급해주고 몸을 시장하게 하고 집안일을 맡겨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 남편에게 봉사하는 법,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며 먼저 일어나고 뒤에 앉으며 집안 살림살을 잘 정리하고 다스리고 품행을 정숙하게 갖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불평, 불안화, 불만을 삼가하고 사치를 금하고 재산을 잘 보호하고 스승 섬기는 법, 스승의 일상을 받들고 스승을 공경 공양하고 스승을 존중히 여겨 우러러 추대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손히 받아 어기지 말고 스승의 좋은 법을 잘 지녀서 전파할 것이고 제자를 지도하는 법, 법답게 원리답게 지도를 해서 훈련을 시키고 알지 못한 것을 잘 가르쳐주고 질문에 따라 의심을 풀어주고 착한 것을 가르쳐주고 제자 사랑하기를 제 자식 이상으로 하여 성공시키게 하는 것이다. 친구 사귀는 법, 궁핍하면 서로 구하고 보호해주고 사랑과 우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일을 권유해서 유익해 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꿈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걸 기준해야지 나쁜 거 기준할 거 없잖아요. 하는 일을 돕고 격려하고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 친구 사귀고 사기친 놈, 그건 벼락 맞아도 싼 놈이야. 친구를 사귀고 속이고 사기치는 이딴 족속들은 날아가는 벼락을 쫓아가서 벼락 맞아 죽을 놈들이야. 그건 친구가 아니야. 친척을 보호하는 법, 친척이 방탕하면 다 흘려서 방지하게 하고 재산 손실이 있으면 가진 방법으로 보호해주고 어떤 불안 공포가 있을 때 그것을 없애주고 곤궁하게 되면 서로 능력만큼 도와주고 잘못하면 남몰래 가르쳐주어 착한 일은 드러날려서 칭찬해준다. 고용인에 대하여 노사 문제, 이거 참 안타깝죠. 노사 문제 있어요. 그 사람의 기능대로 일을 하게 하고 제때 의식주를 베풀어 대가를 주는데
지나친 욕심은 그건 노동자 자세, 직원의 자세가 아니야. 반대로 정당한 보수를 주자는 건 나쁜 놈이야.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지나친 요구, 그럼 지가 나가서 지가 사업해서 돈 벌지. 왜 남의 회사에 와가지고 택도 없는 그런 욕심을 부려요. 또 일해놓고 말이야, 어째서 그 보수를 제대로 안 줘요. 그걸 조절하는 게 그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결사항쟁? 결사항쟁 좋은 거 아니야. 질병이나 손상, 손해를 당하면 걱정 없게 최선을 다해 보상해주고, 이런 거 다 이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좋은 것은 함께 나눠주고, 가혹하게 혹사시키지 말고 충분한 휴식도 주고, 이렇게 선진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을 해야 되고,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허락 없는 것은 갖지 말고, 하는 일은 면밀히 하여 거칠기 말고, 주인의 이름을, 자기 회사 이름을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스님에 대하여, 스승에 대하여 몸으로 친절히 예경을 하고, 입으로 친절한 말을 하고, 마음으로 친절히 공경을 하고, 문을 닫아 출입을 금하지 말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애쓴다. 그러면 스님은 세상 사람에 대하여, 신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 죄악을 짓지 말게 하여 악업을 쉬게 하고, 착한 행업, 선업을 열심히 닦게 하고, 착한 사람, 착한 마음을 갖도록 지도해주고, 듣지 못한 진리를 새로운 정보를 주고, 제가 지금 23강까지 지금 건강을 위한 무수한 정보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좋아요 누른 사람이 10명이 안 돼. 얼마나 더 좋아야 좋았다고 할까? 그 시시껄렁한 것들, 그런 것들이야 그냥 좋아 미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 이미 들은 법은 잘 닦도록 지도해 준다. 다음과 같은 친구는 조심하라. 왜냐하면 원수가 친구로 둔갑을 해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가져가기를 일삼는 자, 이건 원수나 다름없어 도둑 같으면서 친구인 척 하는데 얻어먹기만 하고 한번 대접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여기에 4가지가 있으니 가져가기만 일삼는 자는 지 욕심만 채우는 것은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가져가기만 해. 조금 주고는 많이 가져가고 생색은 지가 다 내고, 내가 두려우면서도 억지로 친한 척하다가 손해가 난다면 나 몰라라 하고, 이해타산으로 나를 친한 척하다가 손해가 난다면 나 몰라라 안 돼 빼버리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면은 실은 이것은 원수와 도둑과 같으면서 친구로 둔갑하여 접근을 하는데, 먼저 무엇을 꾸며대면서 결국 나를 속이고, 먼저 진실한 척 대하다가 결국 나를 속이고, 그럴듯하게 얼러 맞추고 애교를 부리면서 비유만 맞추다가 결국은 속이고, 생사를 함께 하자고 맹세를 일삼다가도 정작 얼음이 닥치면 도망가고 말아버리고, 비유만 맞추고 아첨하는 자는 실은 원수이면서 친구인 척 하는 것이 있다. 상대방의 나쁜 일에는 동의하고 상대방의 좋은 일에는 외면해버리고, 내 눈앞에서는 칭찬하다가는 돌아서서 비방하고 비웃고, 이게 전부 다 원수들이 친구로 둔갑한 거야. 방탕하고 놀기만 좋아하는 자는 실은 적인데 이것은 원수와 같은 건데 친구인 척 접근을 해. 술자석이나 모임에서는 제일 친한 척하고, 거리에 쏘다닐 때는 친구인 척하고, 기생과 가무 유흥장에서는 친구인 척하고, 도박판에 노름판에서는 친구인 척, 동지인 척 끌어들여 손해를 보게 하고, 그 결과는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싸우고 시비하게 만들고, 질병의 원인이 되게 만들고,
명예가 손상되게 만들고 성질이 사나워지고 지혜와 정력이 소모되고 시간을 뺏겨서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된다. 기생풍류가 지나치면은, 주색잡기가 지나치면은 어느 곳에 더 좋은 놀이가 없을까? 어느 곳에 더 좋은 잔치가 없을까? 어느 곳에 더 좋은 음악이 없을까? 어느 곳에 더 좋은 무용이 없을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음이 들떠서 미치게 되니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가 보면은 수단 방법 동원하여 서로 속이고 남모르는 데만 찾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유혹해서 끌어들이고 다른 이의 약점이나 과실만 잡아내고 나쁜 성분이 떠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망신살이 뻗치고 폐가 망신하고 불행과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튜브를 자주 제 유튜브를 들으시고 이런 친구는 당장에 끊어요. 도박하기를 노름하기를 좋아하게 되면은 이게도 원망과 원한이 따르고 불의로 얻는 재산을 잃을까 걱정을 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안갚음이 뒤따르고 재산은 손실이 생기고 법정에서도 그 말이 효과가 없게 되고 친구나 친척 주위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가정이 파탄하기 쉽고 혼인이 어렵게 되고 자손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해할 수 없는 비극과 불행을 초래한다. 게으르고 방해를 하게 되면은 묘하거든. 생활이 여유 있대서 애쓰지 않고 빈궁하면 안 된다 어쩐다 핑계만 대고 자포자기에 빠져 일하지 않고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이르면 이르다 느리면 늦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애쓰지 않으니 무언들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상종 안 하는 게 좋아. 거리에 쏘다니고 놀기만 급급을 하면은 자기 몸도 보호하기 어렵고 처자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재산을 당진하게 되고 도무지 개과천선할 줄을 모르고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 왜? 무식하니까. 근거 없이 비방하기 쉽고 신용이 없게 되고 많은 고난에 빠지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폐가 망신한다. 이런 친구는 친할만 하고 성공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시라고. 나에게 이름이 되고 도움이 되는 친구는 술이나 유흥에 방탕하지 않게 격려해주고 술 한잔 팔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이제 방탕하게 하면은 그건 안 되지. 불행이나 비극이 닥칠 때는 그 재산을 잘 보호해주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는 안심시켜주고 친구 사업이 잘 되도록 애써주며 물심양면으로 자기 능력껏 도와준다. 친구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으니 자기 어려움을 친구와 의논하여 극복을 하고 친구 비밀과 약점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친구가 궁핍하고 불행이나 비극에 처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친구 이익이나 행복을 위하여 부단히 애써주는 그러한 친구,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고 잘 되게 하는 친구도 있으니 친구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충고해주고 친구가 잘 되게 착하게 애쓰도록 충고해주고 미처 모르는 좋은 정보나 이런 제공해주고 아이디어는 제공해주고 이승에서 행복하게 서로 돕고 결국 성불할 때까지 가장 훌륭한 진리로 인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행불행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친구도 있어. 친구 불행과 비극을 보면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건져주고 친구의 행복, 번영, 성공, 출세를 보면은 진정으로 기뻐하고 더더욱 번성케 격려하고 친구 불명예, 비난, 모략, 중상, 모욕 등을 보면은 힘써 감싸주고 친구 명예, 명성을 더 알려준다. 꿈 같은 이야기네.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선진국은 대다수가. 선진국은 나쁜 사람 많이 있지.
일본이 1억 2천만이고 미국이 3억 8천 정도 되고 그네들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돼서 세계를 좌지우지 합니까? 능력과 정상적인 원리 법칙이 잘 유통되고 통용되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또 이제 그때 말씀을 듣도록 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